인생이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살아가는 게 힘이 드네요. 임신 7개월. 낯선 아시아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이었죠. 얼굴도 모른 시어머니와 처음 마주한 그 순간 제 뱃속 아기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최고 병원의 에이스 내과 전문의라는 타이틀도, 아버지의 재벌 기업 상속녀라는 배경도 한국의 어느 시장 골목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그날 런던 학회에서 만난 그 남자가 제게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아이 10명 키울 자신 있어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진심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4년 10월 런던 국제의학학회장이었습니다. 저는 파리 국립중앙병원을 대표해서 최신 내과 치료법을 발표하러 갔었죠.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항상 완벽해야 했던 제게 실수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제약회사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의대 교수였습니다. 오빠들은 모두 변호사나 의사였죠. 저는 그들 사이에서 늘 더 완벽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질문도 날카로웠지만 저는 모두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을 바꾼 건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복도에서 일어난 단 5분간의 사건이었습니다. 학회장 복도에서였습니다. 갑자기 한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정지였죠.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제 옆에 한 남자가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 완벽한 호흡이었죠. 우리는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한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제 세동기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패드를 붙이는 동안 저는 환자의 맥박을 확인했죠. 심실세동이었습니다. 쇼크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쇼크. 실패. 두 번째 쇼크. 그때 환자의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심박동이 돌아왔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환자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실려가는 걸 지켜본 후에야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윤태호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마리옹 드라쿠르입니다. 파리 국립중앙병원 내과 전문의예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부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수혜점을 운영한다고 했죠.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벌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돈 걱정 없이 자랐지만 사랑은 부족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요. 명예나 돈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환자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눈빛이 달랐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템즈 강변을 걸었습니다. 10월의 런던은 쌀쌀했지만 그의 옆은 따뜻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마리옹, 혹시 결혼하면 아이 몇 명 낳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10명이요. 저는 큰 가족을 꿈꿔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10명이요? 미쳤어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외아들이거든요. 어렸을 때 늘 형제가 있었으면 했어요. 시끄럽고 북적이는 가족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5남매지만 우리 집은 항상 조용했어요.
사랑보다는 성취가 중요했죠.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요. 시끄럽고 따뜻한 가족.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프로포즈인가요? 그는 웃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긴급 수술이 잡혔다고 했죠. 저도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속이 메스꺼웠죠. 처음엔 시차 적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토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죠. 임신 사주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멍했습니다. 3번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요? 확실한가요? 의사는 웃으며 초음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제 아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윤태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태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보냈습니다. 태호, 제발 연락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여전히 답이 없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걸요. 아니면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걸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태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 손에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적어준 종이 한 장이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 3가 어머니 수혜점. 전화번호도 없었고 정확한 주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가족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일요일 가족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죠.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누구 아이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인 의사예요.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결혼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이요. 아버지가 폭발했습니다. 드라쿠르 가문의 수치다. 당장 없애.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옹,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오빠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죠.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 유산도 포기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했죠. 병원 일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내과 전문의가 미혼모라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견뎠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 매일 밤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태우를 생각했죠.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제 메일을 못 본 걸까? 아니면 본 척 안 하는 걸까?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직접 찾아가겠다고요. 한국으로, 서울로, 종로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죠. 종로 3가 수혜점 어머니. 이 3가지 단서면 찾을 수 있다고요. 2025년 2월 15일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병원장은 말렸습니다. 마리옹, 제정신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제 길이라고요. 다음 날 저는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인천행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배를 안고 짐을 끌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12시간 비행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왔습니다. 한국에 태호가 있는 이 땅에. 공항은 거대했습니다.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하나도 읽을 수 없었죠. 저는 번역 앱을 켰습니다. 택시 승강장을 찾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임신한 외국인 여자가 배낭을 메고 있으니 당연했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준비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한글로 적혀 있었죠. 종로 3가.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강, 그리고 산들. 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0분 후 차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로 3가였습니다. 제가 내린 곳은 전통시장 입구였죠. 기사님이 뭔가 말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냈습니다.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2월의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로 가득했죠. 좌판에는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생선, 야채, 과일, 옷, 신발.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생선 비린내, 김치 냄새, 튀김 냄새. 파리의 깔끔한 마르쉐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혜점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간판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서 번역 앱에 넣었습니다. 정육점, 떡집, 약국. 수혜점은 없었습니다. 1시간을 헤맸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배도 무거웠죠. 저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뭔가 물어보셨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저는 번역 앱을 켰습니다. 수혜점 찾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셨죠.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배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죠.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에 형형색색의 실과 천이 걸려 있었죠. 수혜점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여기였습니다. 태호의 어머니가 계신 곳.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온갖 실과 단추와 천이 가득했죠. 그리고 가게 안쪽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임신한 외국인 여자가 작은 수혜점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역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윤태호 찾습니다. 화면을 그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우리 아들을 찾아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박영옥, 태호의 어머니라는 걸요. 제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리옹 드라쿠르입니다. 파리에서 왔어요. 런던에서 당신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했어요. 번역 앱이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렸죠. 박영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떨어졌죠.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난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당신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7개월 됐습니다.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떨고 있었죠. 증거 있어요? 저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초음파 사진, 런던 학회 명찰, 태호와 함께 찍은 사진.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영옥은 그것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딱딱해졌죠.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가요. 여기서 나가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박영옥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 아니에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7개월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단 5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죠. 괜찮아, 우리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행기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이제야 울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몇 명이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30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간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저는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영어를 조금 하셨습니다. 방 있어요? 네, 있어요. 얼마나 묵을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는 제 배를 봤습니다. 혼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의사예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파리에서 내과 전문의였어요. 아주머니는 방을 내줬습니다. 조심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박영옥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버렸으니까요. 가족도 직업도 집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수혜점으로 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죠.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박영옥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왜 또 왔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번역 앱을 켰습니다. 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태호는 제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박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외국에 출장 중이에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요. 당신은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출장 가셨어요? 연락할 수 있어요? 박영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죠.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수혜점 앞에 갔습니다. 아침마다 박영옥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봤지만 말을 걸지 않았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외국인 여자 또 왔네. 임신했는데 왜 저렇게 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죠. 옷이 젖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옥이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들어와요. 감기 걸려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저를 부른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옥은 수건을 건넸습니다. 말없이요. 저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컵에 차를 따라줬습니다. 마셔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죠. 박영옥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아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분은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할 수 있어요. 태우 오면 확인할 수 있어요. 박영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우는 3개월 후에 나와요. 아프리카 의료봉사 갔어요. 연락도 안 돼요. 저는 놀랐습니다. 3개월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성전화로만 한 달에 한 번 연락돼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면 출산 예정일이었습니다. 태우는 아이가 태어날 때도 없다는 얘기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박영옥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의사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파리 국립중앙병원 내과 전문의였어요. 박영옥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꺼냈죠.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옥은 받아들었습니다. 번역 앱으로 찍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죠. 마리옹 드라쿠르 의학 박사 내과 전문의. 그분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말 의사네요. 저는 더 꺼냈습니다. 병원 직원증, 학회 발표 자료, 논문 사본. 박영옥은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태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다시 봤죠. 런던 학회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명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옥은 오래 사진을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태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우리 아들 웃고 있네.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우는 자주 안 웃어요? 박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잘 안 웃어요. 환자들 앞에서만 웃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영옥이 물었습니다. 태우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 10명 낳고 싶다고 했어요. 큰 가족을 꿈꾼다고요. 박영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말 정말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템즈 강변을 걸으면서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박영옥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 그분이 말했습니다. 태우는 외아들이에요. 어렸을 때 늘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친구들 집에 가면 부러워했어요. 시끄럽고 북적이는 게 좋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5남매지만 우리 집은 조용했어요. 박영옥은 차를 더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프랑스 가족은 뭐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반대했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유산도 포기했고요. 박영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전부니까요. 태우도 알아야 해요. 자기 아이가 있다는 걸요. 박영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자요? 게스트하우스요. 얼마나 낼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개월은 괜찮아요. 그 후는 모르겠어요. 박영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다 떨어지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 찾아볼게요. 뭐라도 할게요. 박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신 7개월인데 누가 써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영옥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위층에 빈 방 있어요. 거기서 자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 있어요. 집안일 도와야 해요. 청소, 빨래,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뭐든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수혜점 위층 작은 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뿐이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잘 나왔습니다.
박영옥은 여전히 저를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눈빛에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설거지도 했죠. 일주일 후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당신 청소 잘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박영옥이 물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 할 수 있게 배웠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거든요. 박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셨나 봤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들은 의사가 되느라 바빴죠.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배가 아파서 깼습니다. 태동이 심했죠.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계단에서 박영옥과 마주쳤습니다. 그분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박영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가 많이 차요.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손 좀 봐도 돼요? 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옥이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박영옥의 눈이 커졌죠. 진짜네. 진짜 아기가 있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아기를 인정해줬습니다.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의심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의심하실 만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태호한테 연락해 볼게요. 다음 주에 위성전화 날이거든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정말요? 박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주인데 알아야죠. 다음 날 아침 박영옥이 저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요. 아침 먹어야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밥, 김치, 계란 후라이, 나물. 저는 놀랐습니다. 앉아요.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해요. 박영옥의 말에 저는 앉았습니다.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죠.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고기 국밥이에요. 보양식이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박영옥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저한테 밥 차려준 거예요. 파리에서는 항상 혼자 먹었거든요. 박영옥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덮어줬습니다. 많이 먹어요. 뱃속 아기도 먹어야 하니까.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죠. 박영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영옥은 매일 아침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상을 차려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둘이서 주방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 편했죠. 말은 많이 안 했지만 편했습니다. 어느 날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 가요. 같이 가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시장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영옥을 알아봤죠. 영옥 씨 오셨어요? 얘는 누구예요? 박영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는 애예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임신했네? 몇 개월이에요? 저는 번역 앱으로 대답했습니다. 7개월이요. 아주머니들이 놀랐습니다. 7개월이면 곧 낳겠네. 혼자 한국에 왔어요? 박영옥이 대답했습니다. 할 말 있어요. 그냥 좀 내버려둬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를 하나 줬습니다. 이거 먹어요. 임산부한테 좋아요. 생선 가게 아줌마는 걱정했습니다. 병원은 다녀요? 정기검진 받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고 있어요. 근처 병원에서요. 아줌마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잘했어요. 떡집 할머니는 떡 한 조각을 줬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모릅니다. 저의 사연도 모르죠. 하지만 임산부를 걱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웃이 이렇게 신경 쓰는 문화가 없었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짐이 무거웠습니다. 박영옥이 제 짐을 받아줬습니다. 내가 들게요. 당신은 배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죄송해요. 박영옥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다 착하네요. 박영옥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서로 챙겨주죠. 정이 많아요. 정이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박영옥이 설명했습니다. 정은 사랑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더 깊어요. 가족 아닌 사람한테도 느끼는 따뜻함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 그게 정이구나. 일주일 후였습니다. 박영옥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마리옹, 와봐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영옥은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우한테 연락 왔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박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성전화예요. 곧 연결돼요. 당신 말할 거예요? 저는 떨렸습니다. 네, 말할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영옥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호야? 잘 지내고 있어. 거기는 어때? 박영옥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말해요. 저는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태호? 상대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 마리옹이에요. 런던에서 만난 마리옹.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그리고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옹? 정말 마리옹이야? 왜 거기 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7개월 됐어요. 전화선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헛기침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를 임신했어요. 지금 당신 어머니 집에 있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죠. 그리고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죠?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당신 만나러 한국까지 왔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매일 못 봤어요. 여기 인터넷 안 돼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뭐래요? 저는 박영옥을 봤습니다. 그분은 울고 있었습니다. 잘 대해주세요.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바꿔줘요. 저는 전화기를 박영옥께 드렸습니다. 박영옥이 받았습니다. 태호야. 맞아. 진짜야. 손주 생긴다. 빨리 와. 알았어. 조심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영옥이 저를 봤습니다. 태호가 돌아온대요. 한 달 안에. 일정 다 취소하고 온대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태호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부었죠. 임신으로 살이 쪘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영옥이 웃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호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예뻐요. 임산부는 원래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날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의료봉사 온대요. 같이 가볼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시장 입구에 큰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소였죠.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죠.
저는 지켜봤습니다. 의사들이 간단한 진찰을 하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저는 맥박을 잡았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심방세동이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심방세동 같아요. 응급실 가야 해요. 의사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의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과 전문이에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할머니를 실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파리 국립중앙병원이요. 의사는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잠깐 와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사람이 부족해서요. 저는 박영옥을 봤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죠. 해요. 할 수 있으면 해요. 저는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가운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첫 환자는 당뇨병 할아버지였습니다. 혈당이 높았습니다. 저는 식이요법을 설명했습니다. 통역은 간호사가 도와줬죠. 할아버지는 고마워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고혈압 아주머니였습니다. 약을 안 먹는다고 했죠. 저는 왜 안 먹는지 물었습니다. 비싸서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꼭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뇌졸중 올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계속 환자를 봤습니다. 배가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를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외국인 선생님한테 보여달라고 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다 똑같은 의사예요. 어느 순간 박영옥이 나타났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 먹어요. 저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함께 먹었죠.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당신 멋있어요. 뭐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환자 보는 모습이요. 의사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 의사예요. 박영옥도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믿겠어요. 봉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분을 봤어요. 다음에도 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산 전까지는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 고맙더라. 진짜 꼼꼼하게 봐주시던데. 저는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떡집 할머니가 떡을 줬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남편 당뇨약 받았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도 과일을 줬습니다. 임산부는 과일 많이 먹어야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요. 집에 돌아와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당신 얘기로 난리예요. 정말요? 저는 웃었습니다.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의사가 우리 시장에서 봉사하다니. 다들 감동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감동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곳은 처음이에요. 그날 밤 박영옥이 물었습니다. 태호 만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싶다고 할 것 같아요. 박영옥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태호는 어떤 사람이에요?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착해요.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남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은 안 해요. 아버지 닮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영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경찰이었는데 순직했어요. 태호가 10살 때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구나. 그래서 의사가 됐구나.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태호가 당신을 좋아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영옥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니까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기가 많이 컸습니다. 8개월이 다 되어갔죠. 거울을 봤습니다. 배가 불룩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영옥이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출산하면 이거 먹어요. 한국은 산모가 미역국 먹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박영옥이 웃었습니다. 연습해요. 당신 낳으면 매일 끓여줄게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저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며느리처럼 딸처럼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프랑스 가족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에 꽃이 피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 산책했습니다. 박영옥과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 날 박영옥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태호야? 어디까지 왔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호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옥이 저를 봤습니다. 태호가 내일 도착한대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요? 정말요? 박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역으로 오래요. 오후 3시요. 저는 떨렸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4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8개월 배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고르느라 1시간을 썼습니다. 뭘 입어야 예쁠까? 박영옥이 웃었습니다. 뭘 입어도 예뻐요. 걱정 마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전철을 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박영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 좋은 애예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역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희는 3번 출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출구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태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시 5분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수염도 자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태호가 저를 봤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5m 거리였습니다. 태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1m 50cm. 그리고 멈췄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마리옹.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태호. 눈물이 났습니다. 태호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배를 봤습니다. 정말이구나.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임신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 아기야. 태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신경 쓰지 않았죠. 미안해요. 태호가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매일 못 봤어요. 당신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는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왔잖아. 태호가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움직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 딸이야. 아들이고요. 태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배 때문에요. 저는 태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습니다. 태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옥이 다가왔습니다. 태호야.
태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박영욱이 울었습니다. 잘 왔다. 아들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태호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놓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혜점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그대로네요. 박영욱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태호는 제 방을 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니가 내주셨어. 태호가 박영욱을 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박영욱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 손주 엄마인데. 태호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박영욱이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태호는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식사 후 태호가 저를 봤습니다.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 혼자 이 모든 걸 겪게 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태호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가족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락 안 해. 나 쫓아냈어. 유산도 포기했고. 태호가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저는 태호를 봤습니다. 당신 만나러 왔으니까. 우리 아기 아빠를 찾으러 왔으니까.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요. 저는 웃었습니다. 프로포즈예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식 프로포즈예요. 반지도 없잖아요. 저는 농담했습니다. 태호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샀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파란 돌이었죠. 탄자나이트예요. 탄자니아에서 나는 보석이에요. 당신 눈 색깔 같아서 샀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태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마리옹, 나랑 결혼해줘요. 한국에서 같이 살아요. 우리 아기 낳고 10명 더 낳고.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래, 결혼할게. 결혼을 결심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었죠. 저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야 해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전화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마리옹?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잘 지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전화해?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결혼해요. 아기 아빠 찾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그 한국인이랑?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윤태호예요. 의사예요.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의사? 돈은 있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돈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지. 넌 드라쿠르야. 저는 맞받아쳤습니다. 전 이제 드라쿠르 아니에요. 윤마리용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감히. 유사는 꿈도 꾸지 마라. 가문에서 쫓아내겠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전 여기서 행복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할 거예요. 저는 태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로 가야 해요. 아버지를 만나야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들으셨잖아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이잖아요.
인사드려야죠. 박영옥도 말했습니다. 태호 말이 맞아요. 가족은 가족이에요. 화해해야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가요. 임신 8개월 반, 우리는 파리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파리였습니다. 익숙했지만 낯설었죠. 더 이상 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태호가 놀랐습니다. 여기서 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차갑지만 컸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리옹 아가씨?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에르. 아버지 계세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들도 있었죠. 모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태호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남자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윤태호예요. 태호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호입니다. 영어였습니다. 아버지는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사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전문의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재산은? 태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옹과 아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책임?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태호가 말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말장난하지 마. 돈 없으면서 무슨 행복이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전 행복해요. 태호랑 있으면 행복해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넌 미쳤어. 가문을 버리고 뭘 얻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을 얻었어요. 가족을 얻었어요.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가족? 저 남자 가족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줘요. 아버지보다 더 따뜻하게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마리옹아.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은 침묵했습니다. 저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태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예상했어. 태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전 여기서 불행하게 살았을 거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한국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파리를 떠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태호와 아기가 있는 미래만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태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딸 생겼다고 기뻐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좋아해요. 제 친엄마보다 더 엄마 같아요.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잘 살아요. 우리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저는 박영옥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박영옥이 울었습니다. 잘 왔어, 우리 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라고요. 한국이 제 나라라고요. 프랑스는 이제 과거였습니다. 3월 말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았죠. 태호가 항상 함께 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곧 낳겠어요. 일주일 안에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구나. 태호가 웃었습니다. 떨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어느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진통이 왔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규칙적으로요. 저는 태호를 깨웠습니다.
태호 일어나. 아기가 나오려나 봐.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지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5분 간격이야. 태호는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박영옥도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진통이에요. 분만실로 가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분만실이었습니다.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5분, 3분, 1분 간격으로요. 저는 악을 썼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힘을 줬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 모았습니다. 태호가 응원했습니다. 잘해요, 마리용.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계속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요. 응애. 저는 울었습니다. 태호도 울었습니다. 딸이에요. 의사가 외쳤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하지만 곧 눈을 떴습니다. 저는 아기를 봤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저와 태호의 딸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 모두 완벽했습니다. 태호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 우리 딸. 나 아빠야. 아기가 태호를 봤습니다. 작은 손으로 태호의 손가락을 잡았죠. 박영옥이 들어왔습니다. 손주를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마리용. 정말 고생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윤지아. 어때요? 태호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윤지아. 프랑스어로도 예쁜 이름이에요. 지아는 건강했습니다. 3.2kg 50cm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아주 건강한 아기예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병원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태호는 매일 왔습니다. 박영옥도 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한국 산모는 미역국 먹어야 한다고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아를 안고 나왔습니다. 태호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카시트도 설치했죠.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우리 손주.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침대, 기저귀, 옷들. 박영옥이 다 준비해뒀습니다. 그날 밤 지아가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안았습니다. 수유를 했습니다. 처음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태호가 일어났습니다. 도와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일이야. 태호가 말했습니다. 기저귀는 제가 갈게요. 아빠 일이니까. 우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서툴지만 행복했습니다. 지아가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시장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가득 들고요. 축하해요, 선생님. 아기 보러 왔어요. 저는 지아를 보여줬습니다. 예쁘다. 아빠 닮았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아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러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일하실 생각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을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아가 걱정되었죠. 태호와 상의했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요. 제가 도울게요. 박영옥도 말했습니다. 나도 도울게. 손주 봐주는 거 좋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하기로요. 2개월 후 저는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3일 오전만요. 외국인 환자를 주로 봤습니다. 영어, 프랑스어로 진료했죠. 환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편해요. 말이 통하니까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의사로 돌아왔다는 게요. 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아침에는 지아를 돌봤습니다. 오전에는 병원에서 일했죠. 오후에는 다시 지아와 함께 했습니다. 태우도 도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밤에는 번갈아 가며 아기를 안았죠. 우리는 팀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우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해. 태우가 말했습니다. 다음 아기 언제 가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벌써요? 태우가 웃었습니다. 10명 낳기로 했잖아요. 서두르지 않으면 못 낳아요. 저는 태우를 안았습니다. 그래, 서두르자. 2025년 8월이었습니다. 지아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태우와 상의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가 내 집이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거주증명서. 많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태우가 도와줬습니다. 함께 서류를 작성했죠. 면접도 봤습니다. 한국어로요. 제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원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남편이, 딸이,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저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한국 사람으로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은 포기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한국이 제 나라예요. 면접관이 웃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편지가 왔습니다. 국적 취득 허가서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태우도 울었습니다. 박영옥도 울었습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호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마리용.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선생님 축하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떡집 할머니가 떡을 줬습니다. 이거 먹고 복 받으세요. 과일 가게 아저씨는 과일을 줬습니다. 우리 이웃이 돼서 기뻐요. 생선 가게 아줌마는 고등어를 줬습니다. 한국 사람은 생선 많이 먹어야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외국인이었던 저를 이제는 이웃으로 가족으로 받아줬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또 임신했습니다. 둘째였습니다. 태우가 기뻐했습니다. 진짜요? 또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10명 가는 거잖아. 이번에는 쌍둥이였습니다. 초음파에서 2개의 심장 소리가 들렸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둘이요? 태우가 웃었습니다. 빨리 가네요. 10명까지. 박영옥도 웃었습니다. 손주가 한꺼번에 둘이나. 좋아 좋아. 임신 중에도 일했습니다. 물론 줄였습니다. 주 2일로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렸으니까요. 어느 날 한 외국인 환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왔지만요. 환자가 놀랐습니다. 진짜요? 전혀 모르겠어요. 완전 한국 사람 같은데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2026년 5월이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또 딸들이었습니다. 윤지우, 윤지민. 건강한 아기들이었죠. 저는 이제 3딸의 엄마였습니다. 태우가 농담했습니다. 이러다 딸만 10명 낳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상관없어. 딸도 좋아. 태우도 웃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어느 날 외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엘리트 의사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태우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기로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모습,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 시장에서 장 보는 모습, 모든 게 촬영되었습니다. 인터뷰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프랑스의 모든 걸 버렸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여기서 더 많은 걸 얻었어요. 뭘 얻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요. 가족이요. 그리고 행복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고 했죠. 프랑스 가족도 봤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마리옹, 영상 봤어. 행복해 보이더라. 저는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요, 엄마. 정말로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잘못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한국 가도 돼? 손주들 보고 싶어. 저는 웃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기다릴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딸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가족도 일도 삶도. 태우가 다가와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생각해. 런던에서 만나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 태우가 웃었습니다. 드라마 같죠?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드라마야.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지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선물이 가득했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아를 안았습니다. 예쁘다. 너 닮았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태우도 닮았어요. 어머니는 태우를 봤습니다. 사위 고맙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요. 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마리옹을 만나서 제 삶이 완전해졌어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쌍둥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지우와 지민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구별이 안 될 정도였죠. 하지만 성격은 달랐습니다. 지우는 활발했고 지민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세 딸을 키우며 일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우도 도와줬습니다. 박영옥도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팀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덕분에 병원 평판이 좋아졌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프랑스를 떠났지만 의사로서의 꿈은 이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우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런던에서 만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벌써 2년 전이네. 빨라. 태우가 웃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많았지. 태우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프랑스 버린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여기가 내 집이야. 당신이 아이들이 어머니가 있잖아.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마리옹.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태호.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2년 전 런던에서처럼요. 다음 달 저는 또 임신했습니다. 넷째였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태호가 기뻐 날뛰었습니다. 아들이에요. 드디어 아들.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좋아? 태호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딸들도 좋지만 아들도 있어야죠. 박영옥도 좋아했습니다. 손자라니. 할머니가 참 기쁘구나. 임신 중에도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했습니다. 셋째까지 돌봐야 했으니까요. 태호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기저귀, 수유, 목욕.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5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윤태준. 태호의 태자를 땄습니다. 태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저도 울었습니다. 응, 우리 아들.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웃고 울고 떠들었습니다. 태호는 완벽한 아빠였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였습니다. 저보다 더 잘했습니다. 박영옥은 최고의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을 봐주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줬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지아를 보면 인사했습니다. 우리 공주님 왔어? 쌍둥이를 보면 웃었습니다. 쌍둥이는 복덩어리래. 태준이를 보면 축하했습니다. 아들 낳아서 좋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가 물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언제 가질까요? 저는 놀라서 웃었습니다. 벌써? 태호가 말했습니다. 10명 가려면 서둘러야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명. 지아, 지우, 지민, 태준. 이제 4명. 6명 더 남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서두르자. 인터뷰 요청이 계속 왔습니다. CNN, BBC, 프랑스 방송국. 모두가 제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을 따라 한국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수락했습니다. 한국 방송국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게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요. 여기가 제 나라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프랑스가 그립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더 좋아요. 왜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엔 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챙겨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대해줘요. 그게 한국이에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동적이다.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외국인이었던 저를 한국 사람으로 받아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지아가 웃었습니다. 엄마, 눈 예뻐.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예쁘지? 태호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내 아이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태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해졌어요. 저는 태호를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 만나서 진짜 삶을 알았어.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행복이 뭔지.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 태호의 심장소리, 어머니의 발소리.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런던에서 시작해서 파리를 거쳐 서울에 도착한 이야기. 사랑을 찾아 떠난 여행. 가족을 찾아온 여정.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6명이 더 남았습니다. 10명의 꿈을 향해 우리는 계속 갈 것입니다. 함께 행복하게. 저는 윤마리용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3딸과 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곧 5번째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